의원 한번 볼게요. 어제 방송까지는 윤미향 의원의 입장문이 안 나왔어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다 못 해드렸는데 네. 입장 보니까 다 이해되더라고요. 일단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던 윤미향 딸 유학 비용 뭐 무슨 돈이냐. 불기소. 아파트 구입비 어디서 나온 불기소. 거냐. 다 불기소 무혐의예요. 예, 핵심이 그거였어요.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서 그 차액으로 아파트 샀다 이거였잖아요. 문제 제기가. 그거 불기소. 지금 우리 그 황 이사가 그것 좀 읽어줄래요? 지금 가나다라 해갖고 입장문 나온 거 이걸 우리가 그냥 분석해드리면 끝나요. 네. 이거 그냥 가부터. 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 폄훼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윤미향 사태가 났을 때 핵심 의혹들은 다 무혐의 처분되고 네. 이제 별건 해가지고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상황인 것 같고요. 보조금 부정수령 요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현장에 가면은 당연히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고 나쁜 악의성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검찰은 악의성을 갖고 기소해버리는 건 두 번째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은 주위에서도 흔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벌금거리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굳이 법을 집행을 하자면 예를 들면 뭐 유튜브가요. 후원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1,000만 원 넘으면 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신고 안 하면 기부금품법 위반이에요.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가져와가지고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니들 돈 모은 게 잘못됐다. 이거고. 세 번째. 검찰은 제가 모금의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뭐 아까 말한 윤미향 딸 유학비, 아파트 구입비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도 섞여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이 강연하고 이러면 그 강연비를 넣어주는 통장도 같은 이 통장이었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몇 년이니까 돈이 꽤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은 거죠. 예. 업무상 횡령. 횡령이라고. 업무상 횡령. 야. 무서워. 다음이요.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거는 진짜 화나더라고요. 황당해요. 할머니가 받은 상금을 반을 기부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총기가 흐려진 노인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때 이 사기죄를 준사기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본인이 왜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들은 왜 윤미향 의원 뭐 딸한테 용돈도 주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노인들이 정신이 없었고 한 행위로 바라봐 버린 거잖아요. 이게 2차 가해 아닙니까? 네. 전형적인. 네. 그다음. 안성 힐링센터 매입 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의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게 저는 정윤주 사장이 확생해 놨어요. 배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잖아요. 정의연에다가 손해를 끼쳤다. 근데 이 돈은 정의연의 손에 끼친 게 아니죠. 굳이 얘기하면. 이 돈은 원래 정의연 돈이 아니에요. 기부하고 그게 그 쉼터가 만약에 쉼터 문 닫고 돈이 남거나 그 돈은 다 현대중공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안성 힐링 센터를 미신고 이게 제일 숙박업소로 완전 코미디.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성 힐링 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성 힐링 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 힐링 센터를 숙박 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합니다. 이게 부당 영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 힐링 센터를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얘라 이 아우, 미친놈들아 진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목을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위반을 했어. 요거는 그게 제목의 개수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검찰은 이 사건을 길고 지루하고 짜증나게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대선 때까지 네. 끌고 갈 털어도 거예요. 될 만한 것들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걸어버리고 원래 핵심 의혹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자기 개인이 후원금 등을 받아가지고 개인 썼다는 핵심적인 의혹은 다 빠지고 무혐의가 된 거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되게 열받잖아요 지금 이게. 예,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총선 때 민주당의 지도로 구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하여 저는 검찰 내부에 이러저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증언으로 나오기도 하듯이 지금은 다시 강도는 약해졌지만 왜 드러내놓고 못하잖아요. 거리도 없으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을 겨냥하여 또 각종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셀프 당원권 정지하고 당직 사퇴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뭐 민주당에서도 뭐 그걸 받아들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고 지금 정치 공세하고 있고. 아니 이거는 국힘이 사과해야죠. 그렇죠. 핵심 의혹은 다 빗나갔잖아요. 네, 그 핵심 의혹으로 사람을 완전 파렴치범으로 매도한 데 대하여 사과를 해야지 지금 공세할 때입니까? 그 정경심 교수나 이런 분들도 죄목이 11개나 됩니다. 근데 죄목 수를 막 늘리려고 증거 인멸, 증거 일면 교사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었었는데 하나씩 지금 지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 수를 쪼개서 막 하면 재판부가 전부 무죄 내리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때 윤미향 윤미향 사태 당시에 윤미향은 거의 악마였거든요. 그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착폭했다는데 그중에 가장 분노했던 것들이 무슨 돈으로 유학 갔고 무슨 돈으로 아파트 구입했어 이런 의혹들은 아예 싹 빠진 상태로 이게 지금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언론이 기소됐다. 네. 그게 다 사실이었던 것처럼 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속고 계실 텐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핵심 의혹 윤미향을 거의 파렴치범 악마로 몰았던 핵심 의혹은 전부 불기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윤미향 의원은 명예훼손 소송 못 하나요? 저번 조국 장관처럼 따박따박 하지 않을까요? 예, 제발 따박따박 해주십시오. 일단 그 남편분께서 막 6억 4천만 원가량 했죠. 민사소송하시고 형사고소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많이 변해야 된다 생각해요. 민주진영 자체도 이게 용서 이런 게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조국 전 장관 때도 그 사모펀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갖다 난리 쳐놓고 지금 표창장 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있고 이들은 계속 변화도 못하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시대에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저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일감 몰아주기로 남편을 사실 그 미담인데. 싸게 해준 거예요. 싸게 해준 거. 그거는 제가 시민단체 해봐서 잘 알죠. 그러니까 그때 시민단체 책임자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낮추기 위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애걸하는 겁니다. 싸게 해달라고.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근데 아유. 중앙일보가 그랬죠. 최근에 그 보도 중에서 지인보들의 일감 몰아주게 해가지고 그 정치하는 엄마들까지 걸었는데 정치하는 엄마들 쪽에서 빡이 돌아가지고 비공개를 했어요. 그게 몇백만 원도 안 돼. 다 1년 다 합쳐가지고 그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랄 연명들을 하셔가지고.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 때도 받고 윤미향 의원 때도 받고 나는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당신네들이 여러분 기레기 같은 분들과 국민의힘 같은 조중동 같은 분들이 비난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을 4개월 동안 수사해가지고 나온 게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할 건이 돼요. 안성 힐링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그러니까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했다. 다 합쳐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돈이 얼마나더라? 200 정도밖에 안 되던데. 네, 저 이거와 관련하여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은 몰라 진짜. 아, 정말. 자, 막 열받아요.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분노를 조금 표하고 싶은데 네. 이럴 때 예를 들면 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게 민주당이 무슨 인권윤리단? 인권 뭐? 네. 만든다고 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곤란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기소다. 예. 이 내용이 다 터무니없잖아요. 그리고 윤미향을 악마화했던 그 구미래통합당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왜 이렇게 논평이 안 나옵니까? 저는 아주 이 대목이 이사님 그니까요. 지금 오늘 주호영도 그렇고 사실로 드러났다. 윤미향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왜 대응을 안 합니까? 답답해. 이게 제목이 되냐? 예. 지금 원래 사건의 핵심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제목 늘리기. 그 미친 짓이 그게. 그렇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대협부터 그렇게 인원이 많은 단체가 아니에요. 업무가 많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보람 PD까지 해가지고 한 서너 명, 대여섯 명이 그만 업무를 해요. 제가 민원연하고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뭔가 업무가 많아진 경우에 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 국방부도 이 누락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국방부는 정부 부처인데 제가 처음부터 정의연 얘기 나오고 윤미향 얘기 나왔을 때 처음부터 제가 앞장서서 막 취재하고 다녔잖아요. 이유가 뭐냐. 민원연이 1층에 있을 때 3층에 있었어요. 정의연이. 근데 진짜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검찰은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부 불법적인 거나 누락한 것이 확인됐지만 악의성이 없으므로 불기소한다라고 끝내야 된다고요. 저 고의성과 악의성은 없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품격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오늘 그 조수진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박덕흠 의원 고발을 경찰에 하고 왔거든요. 앞으로 계속 좀 밖에서 당에서 뭐가 어렵다면 밖에서라도 계속 싸우려고 청년들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